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주의 신고가 종목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후속으로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콘텐츠와 태양광 관련 주요 종목에 대해서도요,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면요, 코스피 지수가 8포인트 하락한 2996으로 3000선이 다시 한번 하회한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7포인트 상승한 953으로서요. 최근 10일 동안에 9일이 상승하는 강세장이 연출이 되면서요. 개인들의 체감 지수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아 증시는 일본이 2% 넘게 하락했고요. 대만도 0.9%, 중국도 1.3% 하락 마감하면서요. 국내 증시는 혼조 마감됐지만은 상당히 선방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에 비해서 선방한 이유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선물 세력에 의해서 저 지수가 어느 정도 방어한 것이 아닌가. 자, 오늘 요 베이시스도 어제보다 0.46포인트가 축소가 되면서 0.1포인트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고요. 미결제 약정도 2652계약이 감소를 했어요. 자, 우리가 어제 미결제 약정이 만계약이 넘어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물 세력들은 당일 매매 위주로 한다. 그러면 어저께 만계약 이상을 하방으로 매도를 하신 세력들이 미결제를 정리를 안 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뺐다가 되돌려주는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미결제가 오늘은 감소한 부분이죠. 그래서 선물 세력에 의해서 이 아시아 증시 여타 국가보다는 선방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렸는데, 조금 미더운 것은 외국인들이 한 오늘 1000억 매도죠. 그러면 안정을 되찾았다 보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특히 이 코스피 지수에서 시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4,800억 매도, 기관이 4,300억 매도죠. 개인만이 8,900억 순매수를 이어주는 모습. 예, 우리가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이 되지만이 본격적인 조정이 마무리되고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는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그것이 여실하게 나타난 것이 코스닥 시장이죠. 외국인들이 864억 순매수를 했고 기관도 859억 순매수를 하면서 이 코스닥 시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코스피 시장에서도 조만간에 나타나지 않나, 그러한 전망을 내려봅니다. 자,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이유는 미국 증시가 그렇죠? 한 1% 정도 하락 마감했는데, 자, 좀 아이러니하게요. 최근에 지수의 하락을 압력을 가했던 것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였죠. 근데 어제는 국채 금리가 1.627로서요. 하락을 했는데도 오히려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하락 마감했다. 그만큼 시장에 좀 에너지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하지만 오늘 좀 긍정적인 얘기 나온 것은요. 26일 있죠. 자,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연기금이 지금 지난 12월 24일부터 한 15조 6천억을 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했는데, 그것이 비중 조절 때문이었다. 그렇죠? 근데 이번 26일 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 확대를 위한 자산 조정 안건이 상장이 된다.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인 이 비중 조절 허용 범위를 최대 3.5%까지 그죠?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이 하다 해서, 이 경우 올해 국내 주식 보유 비중 목표치가요 16.8%에서 20%까지 확대가 기대가 된다. 그러면 이것이 통과가 26일 날 된다 그러면요, 그렇죠? 예, 그동안에 이 15조 6천억을 매도했던 연기금들 쪽에서 오히려 좀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되지 않냐면, 그동안에 우리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대형주들 위주로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 상승으로 좀 가능하지 않나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 3030이고 60일 이동평균선이 3050, 그렇죠? 우리가 이제 데드크로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방송을 통해서도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은 해야 된다. 하지만 낙폭은 심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60일 이동평균선의 상승 추세에서 21선이 하락인데, 자, 21선은 이제 내일 정도 수준에서, 좀 모르겠습니다. 뭐 내일 지수가 크게 무너지면 21선이 계속된 하향 추세지만은 3000선을 조금 회복을 해준다 그러면은, 요때 2999자, 그쵸? 2999짜리가 빠져나가고, 그쵸? 그리고 내일 증시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3000선만 지켜준다면은, 그죠? 21선이 또 상승 반전되는 모습, 그죠?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뭐 크게 주가는 좀 밀리지 않는데, 자, 어제는 선물 세력에 의해서 오늘은 어느 정도 지수가 안정될 걸로 봤는데, 자, 내일은 관건은요, 지금처럼 아시아 증시라든지 아니면 미국 증시가 오늘처럼 낙폭이 심화가 된다면요, 오늘 하루 쉬었기 때문에 우리가 덜 빠졌기 때문에 내일 아마 추가적으로 하락돼서 내일은요, 이 해외 증시가 일단 아침에 미국 증시를 보고, 그리고 이 장이 열리면서 일본 증시라든지, 그죠? 그리고 10시에 대만 증시가 열리고요. 그리고 10시 30분에 중국 증시가 열리죠. 이 영향을 아마 크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조금 저는 경계를 조금 내일은 좀 해달라. 만약에 미국이 높게 끝나고서 일본이 9시 우리 증시가 똑같이 출발하고 대만, 예, 그리고 중국 증시가 안정이라면은, 그죠? 좀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선물 세력들에 의해서 좀 지수가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만약에 미국 증시 빠진다면 내일은 온전히 아마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아서 내일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여기 아래 부분 노란색 부분 회원 가입 문이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아래 010-2420으로 시작되는 핸드폰으로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요 글로벌 지수인데요. 자, 나스닥 지수가 어제 1.1%, 특히 아까 말한 10년 국채 물이 채권 금리가 올라갔는데도 빠졌는데도 오히려, 그죠? 1% 넘게 하락했다. 그래서 이 종목도 60일 이동 평균선은 살짝 하얀 모습이죠. 만약에 오늘 빠진다 그러면은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좀 낙폭이 갈수록 심화되는 모습이 오늘도 2% 넘게 하락하면서 61선 크게 갭으로 하락했죠. 부담스러운 모습이고, 중국 상해 지수도 1.3% 하락하면서 추세가 121선마저 무너지는 모습, 그죠? 그나마 대만 증시가, 그죠? 오늘 뭐 0.9% 하락했지만 아직 61선을 조금 멀리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죠? 이런 모습 봤을 때 오늘 하루는 우리 증시가 선물 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성방을 했지만은 내일도 똑같이 아시아 증시가 조금 오늘처럼 빠진다면 우리 증시 오늘 안 빠진 부분까지 내일 반영될 수가 있으니까는 요 부분 해외 증시를 참조를 하면서 내일 증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면 시장 주도는 반도체 쪽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치고 가야 되는데 수급이 상당히 좀 불균형을 이루면서 대형주들의 계속적인 눌림받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눌려있지만은 중소형 개별 종목들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해주는 모습이죠. 자, 원익 QNC 부품주에 우리가 이 부품주는 세 종목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월덱스 오늘 4.1%죠. 하나 재밌는 거, 제가 이 부품주 세 종목을 소개를 해주면서 먼저 하나 머트리얼즈가 치고 가고 얘가 쉬면서 월덱스가 신고가 내고 또 요것이 좀 쉴 때 원익 QNC가 치고 간다는데요. 자, 오늘 원익 QNC 10% 넘게, 그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때 먼저 움직였던 하나 머트리얼즈는 0.7% 약보합으로 마감되고 월덱스 4.1%. 자, 원익 QNC가 이제는 오늘 거래가 상당히 많죠. 내일은 아마 조정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느 종목으로 치고 갈지. 그런데 이 세 종목 다 부품주들 역사적 신고가들 다 돌파한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리스크, 우리가 이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바닥권 근처서부터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 드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따라서 하는 거고, 벌써 20-30% 크게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는 부담스럽다.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크게 낼까, 그것을 이제 고민할 때고, 따라서 하는 것은 좀 부담되지 않나
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부품주에 이어서 장비주들도 상당히 움직임 좋다 그랬죠. 오늘 유진테크가 9% 올라가면서 또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을 해주는 모습이죠. 자, 테스도 0.6% 상승해도 좋은 모습이고, 그리고 PSK 2.5%,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응용 장비 있죠. 그리고 유닛 1.8% 전반적인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는 이제 뭐 원익 IPS인데, 원익 IPS 같은 경우는 1년 자체로 보면 상당히 좋은데 1분기 실적이 전망치가 조금 하향됐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우리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은 끌고 가도 되지만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러한 종목 손댈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또 한미 반도체, 일단은 장비주들이 상당히 움직임, 그렇죠? 지금은 시장 주도를 장비주와 부품주들이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이제 많이 올랐어요. 조금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은 뭐 지금 테스라든지 뭐 이오테크니라든지 유니셈, 뭐 PSK, 뭐 이러한 종목들, 오늘 좀 덜 올라갔거나 좀 마이너스 나는 종목들은 한번 단기적으로 들어갔다 치고 나오는 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재 쪽에 이제 세정 코팅이 있죠. 코미코도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했다. 삼성전자가 오스틴 지역에 투자를 확대를 한다 발표가 나오면, 그렇죠? 코미코 특히 요번에 정전으로 인해서 반도체 공장들이 다 셧다운 됐죠. 그러면서 새롭게 가동을 하기 위해서 세정이 많이 필요해서 세정 쪽에 매출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서 수혜주로서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역사적인 신고가. 반대로 ENF 테크놀로지는 오늘 0.3%죠. 상대적으로 좀 실적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자꾸 안 좋은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데 뭐 주가상으로 바닥권이니까요. 좀 더 끌고 가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자, 반도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반도체 설명을 해드리면서 OLED 소재 종목, 그렇죠? 덕산 네오록스도 오늘 5% 올라가면서 또 한 번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을 했다. 지금 OLED가요, 상당히 지금 LCD에서 OLED 쪽으로 시장이 규모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죠. 특히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애플이 그동안에는 LCD 판넬을 썼는데 이제는 OLED 판넬을 쓴다. 그런 부분에서 덕산 네오록스, 그리고 뭐 TV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소재 업체 수혜 받는다라고 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 뭐 근데 이 지금 신고가 나는 종목군들, 저는 우리가 많이 뜬 종목은 좋은데 타고난 감각 있는, 내가 언제든지 손절을 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이렇게 센 종목이 왜 빨리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는 어제도 뭐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동평균선이 저항받는 종목군들은 바닥 덜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기 때문에 그게 언제 타임에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만큼 가격적인 리스크가 적은 거고, 이러한 신고가 나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고 크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만큼 올라간 것만큼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만, 아까 말한 대로 뭐 테스라든지 PSK, 이오테크닉스, 유니셈, 그렇죠? 이러한 종목, 오늘 뭐 5%, 10% 올라간 종목들은 손대기는 부담스럽고죠. 오늘 덜 올라간 쪽에 뭐 관심 있는데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 차라리 그러한 감각 없는 분들은 뒤에 말씀드리는 이동평균선이 저항받는 종목군들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그렇죠? 자, 보면은 테스, 그렇죠? 테스도 조정 잘 받고 있고, 유니셈도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요 고점 벗기고 좀 잘 쉬는 모습이죠. 아까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면 조정 하루 이틀, 그렇죠? 잘 준비된 것은 조정이 2, 3일, 그렇죠? 뭐 오늘 이틀째 받은 거고 내일 조정,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것이 이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손절을 내가 언제든지 매도 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손댄다. 그렇지, 저를 포함한 일반적인 투자가분들, 자, 손절이 안 나간다 하시는 분들은 바닥에서 출발하는 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한 종목군들 관심, 누구든지 주식 투자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빨리 많이 자기 실력 이상으로 빨리 많이 벌려는 마음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기다려. 자, 원익회지 같은 경우도 이 바닥권에서 옆으로 행보할 때 말씀드릴 때는 별로 관심 없는데 뜨면 관심죠. 근데 조금 기다리는 그런 습관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신고가 종목을 따라서요 후속적으로 상승이 기대되는 반도체 관련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도요,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자, 지금 신고가 나는 종목들은 요번에 조정을 받을 때 6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 삼아서 치고 가는 종목, 계속적으로. 그래서 적게 빠지고 늦게 빠진 종목이 처음에는 시장이 올라갈 때는 빠르게 낙폭 과대주가 올라오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는 이 늦게 빠지고 적게 빠진 종목 60일 이동평균선 지지 삼은 종목들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소개시켜드리는 4개의 종목은요, 60일선이 아니라 120일선까지 아니면 그 이상 하회한 그런 종목군들이죠. 동진 세미캠도 그렇죠. 장기 이동평균선 내려갔다가 지금 회복하면서 이동평균선들을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동진 세미캠은 폭스바겐이 각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는 노스볼트와 함께 배터리 공장 설립에 나선다라고 지난주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크게 하락했는데 오히려 동진 세미캠은 지난해 노스볼트와 2차 전지 소재인 CNT 도전제와 응급제를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 우리가 말하는 극자외선 관련 종목으로서요. 거기에 또 포함이 되고 또 하나는 2차 전지 쪽에도 연관이 돼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좀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오늘 주가가 한 3% 넘게 올라가면서 살짝 장기 이동평균선 살짝 돌파해주는 모습, 돌파를 하고 또 한번 살짝 눌러줬다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도 신고가 난 종목 대열에 조만간에 따라갈 수 있지 않나는 말씀드리고요. 자, 하나마이크로는 우리가 패키징 업체죠. 우리가 이제 패키징은 네페스하고 하나마이크론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하나마이크론은 요번에 살짝 이동평균 돌파를 해주고 쉬어주는 모습이 있죠. 근데 저 거래가 아직 안 따라죠. 거래가 좀 이제 실리는 모습이 나오면 강하게 좀 치고 가지 않나. 그죠? 개인적인 관심 필요하고. 그런데 LOT 백금도 이제 전공정에, 그죠? 진공 펌프 만드는 회사인데, 자, 이 종목도 121선을 크게 하회했다가 지금 장기 이동평균선에 저항을 받는데요. 좀 거래도 상당히 적죠. 근데 이러한 종목군들이 돌파를 하면은, 그죠? 지금 이제 동진 세미캠이 치고 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마이크로는 살짝 돌파를 하는 종목이고, 이거 이제 밑에서 이제 하는 종목인데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그리고 오른쪽에 FST죠. 극자외선. 그러니까 동진 세미캠 그리고 우리 SNS대 세 개의 종목을 극자외선 관련 종목인데 그 중에 극자외선 관련해서 팹리클이 그죠? 극자외선용으로 올 상반기에 시제품이 나온다라고 그러죠. 가장 빠르다 그죠? 극자외선은 저는 올해 안에 한번 크게 한번 시장에서 이슈가 될 거로 보는데 그동안에는 파운드리 쪽에서 많이 사용했던 그런 노광 장비 기술인데요. 자,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주인데 FSD가 가장 빨리 오늘 이 D램 쪽,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는 D램 쪽에서도 이 노광 장비 기술이 이 극자외선 쪽이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한다 그러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시장 규모가 많이 커질 수 있다. FSD.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 부근에서 고점 부근에서요. 치고 갈 자리에서 그렇죠? 우리가 자회사가 상장되고 크게 올라가는데도 못 따라간다. 그렇죠? 그러면 치고 나갈 자리에서 못 치고 갔다. 그러면은 조정을 반대해서 최소 반 이상은 한번 줄여놓고 다시 기회를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가격적으로는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어떠한 모멘텀이 나와서 좀 거래가 증가를 한다면 한번 치고 나갈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조금 올라간 종목들은 가격적인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원익 QNC도 그렇죠. 이제는 따라가기는 부담되었죠. 근데 이렇게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그것이 내일 뜰지 일주일 뒤에 상승할지는 그건 알 수는 없지만은 그만큼 가격적인 리스크는 적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종목종들 우리가 관심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콘텐츠 관련 종목인데요. 자, 어제도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작년에도 2019년보다 491억,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올해도 683억으로서요. 30% 이상 거의 40% 가까이 증가.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는 지지부진하다. 근데 이 콘텐츠 관련 종목 전체적으로 다 못 가면은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이 업종 자체가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요 제 콘텐트리가 6.5% 상승했고요, 뉴가 13%, 에이스터리 9.7%, 페난토테인먼트가 19%, 키스트 5.4%죠. 자, 이 종목군들이 OTT 관련해서 지금 OTT가요 상당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경쟁이 심화되면서 드라마 제작 편수들을 크게 늘린다 그러죠. 어제도 우리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올해 한 32편 정도, 그죠? 그래서 기본 마진이 한 20% 정도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넷플릭스가 올해에만 5,500억 투자를 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웨이브가 2023년까지 한 3천억 규모, 그죠? 그리고 티빙이 4천억 규모.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죠? 이 KT죠? KT도 2023년까지 100개 이상의 드라마를 만든다라는 얘기 나오죠. 물론 이제 자체 생산하겠지만은 뭐 원체 프로그램 편수가 많기 때문에, 그죠? 여기 보면은 100% 자체적으로 감당이 어려워 중소형사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는가. 뭐 이런 이유에서 OTT가 지금 보면은 뭐 국내에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진입을 한다라는 나오죠.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뭐 HBO 맥스라든지, 그죠? 이러한 분들 계속적으로 진출한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드라마 제작하는 회사들의 인기가 상당히 높아지죠. 그리고 중국도 지금 3편 정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맞는다 올해 중에서, 그죠? 그런 부분 봤을 때 이러한 이유,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급등하는데 스튜디오 드래곤만 대형주라는 이름 때문에 못 간다. 근데 실적은 상당히 좋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가격대 수준에서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좀 밀리면 매수를 하면은, 그죠? 충분하게 우리에게 수익을 갖다 준다. 아까 말대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빨리 올라갈 수 있지만 가격적인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타고난 감각, 난 언제든지 손절 칠 수 있다는 분들은 그런 종목들을 선택해도 되지만은 손절 빠지면 손해보면 잘 매도가 안 나간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이렇게 바닥권에서 다지는 종목군들을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서 모으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죠? 거래가 실리면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왜? 실적이 일단 뒷받침이 되니까요. 그렇죠? 오늘 원익 QNC 리포트 하나 나오면서 10% 넘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적이 뒷받침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계속적으로 사서 모자라서 저는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자, 오늘 태양광 관련 종목했어요. 이제 하나 솔루션은 뭐 계속적으로 언급해드렸어요. 자동차와 같은 맥락으로 봐달라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제 주주총회를 하면서 향후 5년간의 잉여 현금 흐름 중 20% 수준을, 그죠? 주주 한원에 사용을 하겠다, 배당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적 부분도 하나 솔루션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작년에 이제 시장 기대치보다는 살짝 하회하는 모습이죠. 4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 전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좋지만은 시장 기대치에는 좀 못 미쳤다. 그리고 이 유상증자가 오늘 15.6% 했는데 발행가가 42,850원이죠. 상장이 지난주에 했어요. 18일날. 그러면 상장도 이제 물량도 나올 만큼 다 나왔다죠. 저는 충분히 하나 솔루션. 왜냐하면은 어저께 이제 방송에서 잠깐 우리가 이제 화면에는 보여드렸는데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미국이 사회 기반에 최대 3조 달러의 재정을 지출할 계획으로 미국의 친환경 투자 확대 수혜가 기대된다 해서 하나 솔루션, 두산 밥켓, 그리고 진성 TNC, 그렇죠? 두산 밥켓 같은 매출의 70% 이상이 북미에서 발생하고, 이것이 이제 인프라 쪽에 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건설기업 부품 회사로 미국 중장비 회사인 캐터필러의 주 고객으로 60% 매출 차지한다. 진성.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이 친환경 에너지 하나 솔루션 태양광 수혜가 기대가 되지 않나 해서 하나 솔루션도 지금 빠진 건 빠졌고, 또 유상증자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한번 움직인다. 또 태양광 쪽에 OCI 있죠. 특히 지금 이제 중국하고 미중 간에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안 좋은 쪽에 하나 이유가, 그렇죠? 중국 신장 위구르 쪽의 인권 탄압 문제를 지금 미국이 시비 걸면서 유럽 쪽에서도 좀 동조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EU 쪽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 태양광 업체들은 이 신장 지역에서 생산하는 폴리실리콘을 불매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국내에서, 그렇죠?
이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OCI이기 때문에 수혜가 기대가 된다. 근데 이 4분기 실적이 부진하면서 이번에 좀 조정을 조금 받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이 OCI가 이 폴리실리콘을 하는데 말레이시아 공장이 완전 가동에 들어가서요. 원가율을 한 18% 낮춘다라는 내용하고요. 전 세계에서 비중국,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폴리실리콘 제조사는 OCI와 독일의 바커, 미국의 햄록 등 단 3곳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제품의 불매 운동이 실시가 되면은 OCI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또 충분한 지금 가격 조정을 좀 거치고 좀 기간 조정 거치고 있는데 태양광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되면서 친환경 에너지 종목에 대해서 좀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미리 당선되게 되면서 한번 시세가 작년 연말에 올랐다가 최근에 좀 조정인데 올 전체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또 실적 부분도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움직임 우리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 그렇죠? 이거는 동진 세미캠의 움직임이고, 자 아까 말한 대로 뭐 제이콘텐트리, 그죠? 자 제이콘텐트리도 오늘 고점 돌파하고 뉴, 그죠? 페넨터 에이스토리 이러한 모습으로 봤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만 못 갈 이유는 없다. 그죠?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쳤다. 그죠? 그리고 거래량 감소하는 모습. 저는 지금 뭐 이게 9만 4천 원인데 어제도 뭐 한 9만 원 그 초반대는 뭐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럴 때 사서 모아놓고 이러다가 어느 날 좋은 기사 나오고 리포트 나오면서 확 치고 갑니다. 그죠? 우리가 뭐 일주일 뒤나 열흘 뒤에 뭐 오늘 원익 QN 시초는 뭐 10%짜리 한번 뚝 나오면 온전하게 내 수익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따라서 사다 보면은 어떨 땐 수익 나지만 어떨 때 내 반대로 움직이면 손해 나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서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렇죠? 그리고 OCI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 4분기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지금 조정 오늘 좀 받고 있는 모습이죠. 고점 대비해서 한 18% 정도 빠졌는데,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반도체 관련 종목에서 조정받을 때 지수와 같이 조정받을 때 이 61선 전후에서 조정이 마무리된 종목들은 다 연중 고점 내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이 종목이 121선까지 빠지고 그걸 더 밑으로 내려온 종목들은 이제서 약간 반등을 주는 국면이라 했어요. 자, 이 종목도 OCI가 좀 빨리 올라가려면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이 얼마입니까? 이 11만원이니까 그러니까 11만원 전후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된다면요. 요번에 고점 돌파돼서 11만원 정도 수준에서 한번 관심 가졌다가 만약에 생각한 대로 뭐 아까 말한 대로 시장이 불안해서 해외 증시 불안해서 더 무너진다 그러면 바로 손절치고 한 번 정도는 빠져나와야 되는데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하나솔루션 아까 말한 대로 유상증자가 지난주에 다 마감됐어요. 그렇죠? 아까 가격이 차이 안 났죠. 42,850원 지금은 45,000원이니까요. 그렇죠? 별로 올라온 폭이 없다죠. 그러면 차익 매물 뭐 나올 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한번 움직임이 상승으로 반전 기대가 되지 않나 해서 태양광 쪽 OCI라든지 그죠? 하나솔루션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 필요하다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현대투자의 유료 회원 안내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변동성이 커지는 증시, 특히 최근 장세가 코스닥 시장 개별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죠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